네, 이제 바텀업 매출 케이스 중 마지막 연습 케이스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케이스인 만큼 저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들을 한번 잘 적용해서 이 케이스로 이 바텀업은 한번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케이스는 뭐 아까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는 주방용품 판매업자고 홈쇼핑 채널의 수익이 악화되었는데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세요가 끝입니다. 그래서 되게 짧은 케이스고 비슷하게 아까 풀었던 시계 브랜드처럼 결국은 수익성이 악화되었으니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전부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 풀이 순서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문제 확인하고 스코프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저희가 그 탑다운에서 풀었던 것처럼 긴 케이스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짧게 저희 클라이언트는 주방용품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홈쇼핑 채널에서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그 원인을 제가 파악하고 해결책까지 드리면 되는 건가요?로 온라인 하시면 되고 맞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이 저희가 CPC 관점에서의 클래리피케이션을 되게 깊게 해서 사실 뭐 주방용품이라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다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주방용품을 어떤 가격대에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채널을 통해서 파는지를 알고 있어야 저희가 좀 생생한 이해, 뭐 예를 들면 이게 테팔 같은 그런 브랜드인 거냐라는 그 이해를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 관점에서의 온라인이 여기서 필요한 이유는 아까는 명확하게 매출이 하락했다는 게 주어졌지만 여기서는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케이스로 주어졌죠. 그럼 수익성이 악화된 건 크게 매출이 하락하거나 비용이 오르거나 둘 다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를 한쪽 영역으로 좀 포커스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에서 클래리파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거는 매출이 하락하거나 비용이 오르거나 둘 다 문제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 클라이언트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이 하락한 거고 이 매출 하락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주시면 됩니다. 라고 이제 이거를 좀 스코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바텀업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세션이 비용 세션이고 마지막에 이제 매출 비용 세션이라 해가지고 매출도 하락하고 비용도 오르는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이제 난이도가 낮은 매출만 보는 케이스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덕트 관점에서 당연히 이해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 클라이언트가 판매하고 있는 주방용품은 어떤 것인가요? 제가 흔히 구매하는 주방용품은 프라이팬, 냄비, 칼, 도마 등이 있는데 어떤 거에 해당되나요? 라고 이제 프로덕트 관점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 저희 면접관은 여기서 주력 상품은 냄비, 프라이팬, 믹서기 세 가지 카테고리입니다. 라고 답변을 줄 겁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거는 조금 더 딥다이브를 해서 이 판매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이 판매 비중은 냄비 프라이팬은 같이 구성으로 묶어서 팔다 보니까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믹서기는 20%를 차지하고 그 가격대 같은 경우에도 중저가형 제품이다라고 정보를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 채널 관점에서 좀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물론 문제에서 홈쇼핑 채널로 좁혔지만 저희가 나중에 뭐 솔루션을 주는 과정이라든지 혹은 스코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온오프라인으로 나눠질 것 같고 온라인은 자사몰과 외부몰, 오프라인은 자체 매장,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채널을 검토할 필요는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은 이제 이런 채널들에 다 입점되어 있는 게 맞지만 이 케이스에서는 홈쇼핑 채널에 집중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스코프를 다운시켜 줄 겁니다. 근데 저희 앞서 풀었던 것처럼 결국 솔루션을 주는 단계에서는 뭐 무조건 홈쇼핑 채널에서만 매출을 램프업 할 필요는 없으니까 어떤 채널들에 입점되어 있는지를 미리 클래리파이 하는 단계에서 알게 되면은 솔루션을 줄 때 좀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객인데요. 홈쇼핑 채널 특성상 주 고객군은 40, 50대 주부일 것 같은데 맞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또 가설을 녹인 질문을 하는 거고 40, 50대 주부가 대부분이나 요즘은 또 이제 1인 가구에서 홈쇼핑을 많이 보고 구매를 한다는 추가적인 정보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정도로 하면 이제 클래리피케이션이 다 끝난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생생한 이해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잠깐 시간을 갖고 워크플랜을 세운 다음에 워크플랜을 온라인하고 문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근데 워크플랜은 아까와 동일하게 되게 심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장 자사 프레임으로 먼저 한번 발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매출 정체가 홈쇼핑 전체 문제인지 저희만의 문제인지를 발라내고 만약 자사만의 문제라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CPC 중 하나의 컷으로 드라이버로 매출을 쪼갠 다음에 핵심 원인을 계속 딥다이브 하면서 파악하면 되고요. 마지막은 그 원인을 기반으로 해결책까지 주면은 끝나는 케이스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시장 대 자사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프로세스인데 맨 처음에 이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주방용품의 시장 규모를 한번 구해보고 이 시장이 성장하는지 유지하는지 하락하는지에 대한 뷰를 온라인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한번 가지신 다음에 홈쇼핑에서 판매되는 주방용품의 시장 규모를 한번 드라이버로 쪼개보시고 저랑 같이 맞춘 다음에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6가지 드라이버로 쪼갰고요. 크게 국내 인구수가 있고 이 중에 주방용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있고 홈쇼핑 채널을 이용하는 비중이 있을 거고 연간 구매 횟수가 있고 회당 구매량이 있고 가격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면은 홈쇼핑에서 주방용품을 구매하는 인구가 나오겠죠. 뭐 사실 이거는 인구수로 가도 되고 가구수로 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좀 주요하게 보고 싶었던 드라이버는 홈쇼핑 채널 이용 비중이었어요. 저는 이 시장이 하락하는 시장으로 좀 가설을 세웠는데 그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즘에 워낙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홈쇼핑을 대체하는 비슷한 형태의 판매 채널이 많이 등장했고 또한 추가적으로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같이 요즘에는 워낙 쉽게 온라인 쇼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굳이 시간을 맞춰서 홈쇼핑을 보고 여기서 구매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 같다는 게 제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시장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아까랑 비슷하게 한번 가설을 갖고 얘기를 해보는 건데 면접관이 그 얘기도 맞다. 그래서 홈쇼핑 채널이 축소되고 있는 게 맞지만 클라이언트의 매출이 굉장히 좀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자사의 문제로 좁힌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런 바텀업 케이스는 시장 대 자사에서 대부분 자사로 갈 거예요. 왜냐면 안 그러면 시장 규모 문제로 끝나다 보니까 조금 더 뎁스 있는 풀이를 위해서 자사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를 클래리피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물어보거나 혹은 저처럼 풀이에 녹여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까 했던 것처럼 CPC 중에 하나의 컷으로 이제 바텀업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데 당연히 여긴 채널로 가야 되는 이유가 이미 홈쇼핑이라고 찍어줬잖아요. 그 채널 안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제 홈쇼핑에서 발생하는 저희 클라이언트의 매출을 드라이버로 쪼개본 다음에 어디서 문제가 생겼을지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저희 클라이언트의 홈쇼핑 매출을 드라이버로 한번 쭉 쪼개보시고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홈쇼핑 채널이다 보니까 조금 홈쇼핑만의 특징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드라이버에 잘 녹이면 되고 기본적인 틀은 채널 수 곱하기 채널당 판매량 곱하기 가격이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더 자세하게 쪼개보면은 클라이언트가 입점한 채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홈쇼핑 채널들이 있잖아요. 뭐 CJ도 있고 뭐 현대도 있고 롯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몇 가지 채널에 실제 입점이 돼 있는지가 있을 거고 각각 채널당 연간 방영 횟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J는 뭐 연간 몇 번의 방송을 한다. 그 다음에 그 하나의 방송당 저희 제품이 판매되는 건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건, 그러니까 한 번에 구매해서 몇 개의 제품을 구매하는지 구매량 관점을 곱하고 한 개의 단가, 결국 이제 평균 가격을 곱한 다음에 1- 수수료율, 결국 저희는 이제 홈쇼핑 채널에 수수료를 띄워주고 남은 걸 저희 매출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드라이버를 6개로 쪼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저희 매출이 하락할 수 있는 이유는 이 6가지가 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6가지를 다 보면 좋지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가설을 기반으로 가장 유력한 드라이버를 먼저 찍고 그거를 보고 만약에 그게 이유가 아니면은 다음 드라이버로 피보팅하고 그렇게 푸는 게 가장 일반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 입점 채널 수가 줄어들 수 있겠죠. 저희가 경쟁력을 잃으면서 원래는 모든 홈쇼핑 채널에 다 들어가 있다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방영 횟수가 요즘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이런 온라인에 밀리면서 방영 횟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보고 싶고 제일 가능성이 높은 드라이버를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방송당 판매 건수를 골랐습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적인 거는 저희가 이런 방송이나 뭐 채널에 입점되어 있는 거나 채널 안에서 방영 횟수는 꾸준히 채우고 있으나 뭔가 예전에 비해서 그 경쟁사들에 비해서 방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저희 거가 덜 팔린다 라는 가설을 기반으로 이 드라이버부터 한번 보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관도 좋다 그러면은 방송당 판매 건수를 한번 조금 더 딥다이브 해보자 라고 했을 때 3가지 방법이 있다 했죠. 저게 줄어들 수 있는 이유를 보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한번 더 쪼개보거나 프로세스를 그리거나 아니면은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방송당 판매 건수를 한 번 더 서브 드라이버로 쪼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보시고 만약 이걸 쪼개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더 쪼갤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크게 2가지로 쪼갰는데요. 방송당 시청자 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방송당 판매 건수가 높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봐야 되고 그 본 사람들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실제 구매 전환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드라이버를 보면은 미시하게 방송당 판매 건수를 볼 수 있고, 저는 우선적으로 구매 전환율을 보고 그 다음에 방송당 시청자 수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당 판매 건수가 떨어졌다는 거에 면접관이랑 온라인이 됐기 때문에 이를 넘어간 거니까, 첫 번째로는 구매 전환율이 떨어졌을 거다. 두 번째는 방송당 시청자 수가 떨어졌을 거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거고요. 그럼 일단 구매 전환율이 떨어졌을 것 같은 이유는 조금 커스터머 전위 관점에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되게 많이 했던 방법이죠. 결국 서브드라이버로 쪼개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를 까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홈쇼핑에서 쇼핑을 하는 고객이라고 상상을 한 다음에 고객 여정을 그려보시고 어디서 구매 전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객 여정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맨 처음에 방송을 인지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방송을 들어오는 게 첫 번째 단계일 거고, 그 다음에 방송을 실제로 시청을 하다가 유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시청을 계속 유지하거나 혹은 뭐 50초 만에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가 됐다는 전제에 구매 전환이 되고 배송을 받고 사용을 하고 AS를 받는 이 여정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구매 전환율이 떨어졌다고 하면은 저는 이 두 가지 관점을 볼 건데요. 일단은 사람들이 이제 시청자 수는 많은데 유지가 잘 안 돼요. 이탈이 너무 많이 되면은 사실 구매 전환을 할 수 있는 모수 자체가 적어지는 게 이슈고, 그 사람들이 또 구매 전환이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조금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 이게 가능한 가설들을 조금 여기서부터는 리스트업하면서 가는 겁니다. 전 첫 번째 가설은 예를 들어 쇼호스트를 저희가 역량이 없는 분을 섭외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홈쇼핑을 끌고 나가는 핵심 주체는 쇼호스트잖아요. 결국 되게 재미있게 상품 설명도 하고 뭔가 비포 애프터도 보여주고 음식이라면 막 맛표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쇼호스트의 역량이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초기에 이탈을 많이 하거나 구매 전환이 잘 안 되거나, 혹은 두 번째 가설은 저희가 구색이나 혜택이 별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매 전환이 되려면은 이 제품을 뭐 평소에 온라인이나 백화점, 마트에서 살 수 있는데 오늘 이 홈쇼핑에서 되게 좋은 가격으로, 좋은 구성으로 나와 있어야 구매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쇼호스트의 역량이 떨어졌거나 혹은 저희의 혜택이나 구성의 이슈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를 이제 여기서 가설로 던져보는 겁니다. 근데 면접관이 여기서 둘 다 좋은 가설이나 그 두 가지는 이유가 아니고 이제 방송당 시청자 수가 떨어진 게 조금 더 큰 원인인데 왜 그런 것 같냐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시 한번 방송당 시청자 수를 또 한번 딥다이브를 해가지고 이거를 분석해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시청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적성 고객이 있고 비목적성 고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적성 고객은 요즘에 막 이런 홈쇼핑 알림 설정 같은 걸 해놓는다거나 혹은 뭐 어떤 쇼호스트의 팬이어서 그 쇼호스트의 방송을 챙겨본다거나 혹은 어디선가 뭐 주변 지인들의 얘기를 듣고 오늘 어떤 방송이 있는데 되게 혜택이 좋대, 이런 걸 알고 목적성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사전 방송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는 고객 수 곱하기 실제 시청 비율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비목적성 고객은 잠재 고객들이 엄청 많겠죠. 이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뭐 주부들이 메인이라고 하니까 주부 고객들 중에서 이 시간에 홈쇼핑을 켜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일단 TV 홈쇼핑을 켜놓은 상태. 그래서 결국 뭐 TV를 시청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있고 그 중에서 클라이언트의 방송을 시청하는 비율,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이제 목적성 고객의 비율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가설주의분으로 푼다고 하면은 대부분의 홈쇼핑은 채널을 돌리다 보는 거니까 결국은 해당 시간에 많은 고객들이 잠재 고객들이 TV를 보고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홈쇼핑 채널을 돌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해당 시간에 홈쇼핑 시청하고 있는 비율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게 일단 많아야 저희 방송도 시청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초기적인 가설로 잡아보고 혹시 저게 떨어진 게 아니냐라고 제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 면접관이 실제로 해당 시간에 TV 홈쇼핑을 시청하는 비율이 떨어진 게 맞다. 그럼 왜 그런 거 같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겠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조금 더 딥다이브를 생각해보면은 왜 사람들이 그 시간에 TV를 많이 안 볼까라는 상상을 좀 해보면서 풀면은 결국은 홈쇼핑을 보려면은 좀 여유 있는 시간대여야 될 거예요. 주부들 입장에서도. 결국은 뭔가 막 집안일을 하는 시간 혹은 뭐 아기들이 있다면 아기들이 학교를 가기 전에 준비하는 시간 혹은 뭐 남편 출근을 준비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좀 홈쇼핑 관점에서의 프라임타임이 다를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라임타임에 저희가 들어가 있어야 해당 시간에 홈쇼핑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 저희 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제안해 볼 수 있는 가설은 혹시 저희가 기존에는 이런 프라임 타임에 많이 방영을 하다가 지금은 조금 비선호 시청 시간, 예를 들면 뭐 저녁 시간이라든지 혹은 막 아침에 분주한 시간대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가설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면접관이 맞다. 우리가 원래는 조금 더 프라임 타임에 방송을 하다가 지금은 넌 프라임 타임에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냐라고 팔로우업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프라임 타임을 놓쳤다라는 원인은 파악했는데 그 루트 커스까지는 아직 못 간 거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저희가 편집샵에서 선택되는 비중이 진열사항 좀 안 좋은 데 가 있는 것까지는 파악했는데 왜 진열이 안 좋은 데 가 있지를 생각해 보는 것처럼 똑같이 원래 프라임 타임이었다가 어떤 이유에서 우리는 프라임 타임을 뺏긴 걸까를 생각해 보려면 결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은 홈쇼핑 운영사 입장에서 어떤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있고 그들이 저희를 넌 프라임 타임으로 넣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해요.